안녕하세요. 여주 이천 토지 전문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경매 물건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등기부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 인수할 권리도 없는 겉으로 보면 아주 깔끔한 경매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건의 진짜 리스크는 등기부가 아니라 행정과 허가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등기부에 나오지는 않지만 입찰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핵심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7228번 여주지원 경매 4개에서 진행되는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169-2번지 북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물건은 토지 단일 물건이며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694평입니다. 감정가는 8억 4,550만 원, 현재 3회차 경매고요. 최저가는 4억 1,429만 5천 원, 감정가 대비 49% 수준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으며 동, 서, 남측 3면이 모두 포장도로와 접한 구조입니다. 도로 폭도 약 10m 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보면 직선거리 기준 여주시청 5km, 여주역 7km, 여주IC 9k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반경 약 55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은행, 마트, 보건소, 도서관, 행정복지센터까지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접도나 접근성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동주택이나 근린 상업용 활용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토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건축 허가가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8월 26일 한 필지에 공동주택 2동 신축 허가권이 살아있으며 현재 2026년 8월까지 허가 연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지만 이미 건축 허가 이력이 있는 토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지 경매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81년 7월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약 1억 1천만 원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장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어떤 개발 용도로 어떤 형태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담금입니다. 물론 이 역시 관할 지자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세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본 토지에서 약 150m 떨어진 위치의 토지가 2025년 8월 평당 약 11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 비교해서 보면 현재 최저가 기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격대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8월 8일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후에 가압류, 압류, 추가 근저당 등은 모두 경매로 말소됩니다. 등기부상 임차인도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이 물건은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안전한 물건이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의 리스크는 등기부가 아니라 행정, 허가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축 허가 명의자는 기존 소유자인 주 다성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허가 명의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운영 지침과 현실 차이를 보면 2014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운영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개발행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해 이 내용이 법령이 아닌 운영 지침이다 보니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의
명의 변경 서류를 받아오라고 이렇게만 안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매로 토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전 소유자가 명의 변경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착공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입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 소유자인 다성개발 측에서 착공계를 접수하거나 실제 착공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사전에 다성개발과의 협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취소가 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청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결국 행정실무에서는 협의와 판단 영역이 크게 작용합니다. 경매계에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제출이 필수지만 이 물건은 건축 허가가 살아있어 제출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지자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재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관련 법령과 해석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고 제 판단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은 입지는 매우 좋지만 행정, 허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전략형 경매 물건입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신다면 상당한 수익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실제 검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쯤 구조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물건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이면서 리스크가 더 적은 다른 물건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주, 이천, 양평의 토지 경매 물건을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여주, 이천 토지 전문 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